여기 쇼핑 검색 랭킹 구성 요소라고 하는 점수 중에서 세 가지 큰 점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 큰 점수 중에서 적합도라고 하는 것이 상품을 등록하는 당시에 거의 체킹이 되는 점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상품명과 카테고리가 계속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죠. 이 부분에 대한 점수가 가장 중요하시겠고, 그리고 제조사와 브랜드, 속성 태그라고 하는 부분을 꼼꼼하게 잘 채워서 넣어주시는 게 좋은데, 이 이유는요, 일단 적합도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의 검색 의도에 적합한 상품으로 등록을 하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고객이 사고 싶은 상품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글을 적어서 넣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토레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음료수가, 이 토레타라는 음료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조사 같은 경우가 코카콜라고, 제조사가 코카콜라, 그리고 브랜드 자체는 토레타라고 하는 브랜드고, 이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 이름도 토레타죠. 브랜드명과 모델명이 똑같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500ml예요. 그러면은 토레타 500ml 뭐 25개 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적는 게 상품명이 되겠죠. 그럼 토레타 카테고리가 어디인지를 찾아내서 이 토레타 상품을 내가 검색을 해봤는데 1등에서부터 한 4등까지의 판매자들이 등록해 놓은 그 카테고리에 우리도 등록을 하면 돼요. 그 등록을 해놓고,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이온 음료죠. 이온 음료이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수분 충전, 뭐 이온 음료, 뭐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온 음료 같은 것들이 키워드로 추가로 넣는 거예요. 이온 음료, 그리고 뭐 더 넣는다고 하면 이 상품의 특징이 뭔가요, 도대체? 맛있다, 뭐 이런 거 쓸 순 없고, 야채즙 함유, 뭐 이런 것들도 쓸 수 있겠죠. 여기 상품에 대한 설명.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상품에 대해서 고객들이 이온 음료를 찾아도 토레타가 얘가 나올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고, 뭐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처럼 야채즙 함유라고 검색했을 때도 내 상품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고, 토레타를 검색했을 때도 내 상품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객이 어떤 그 의도를 가졌냐에 따라 가지고 그 가지고 있는 의도를 우리가 뇌피셜 하거나 아니면 아이템 스카우트 같은 데에서 데이터를 찾아 가지고 그 해당하는 키워드를 상품명에 넣어주는 것이 고객이 찾는 검색어를 내가 키워드로 썼다 라고 하는 것이 상품명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부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속성 태그라고 하는 부분에 넣을 수 있기는 한데, 상품명이 제일 우선순위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 1, 2, 3, 4등에 올려놓은 그 카테고리가 네이버가 생각했을 때 토레타를 찾는 사람들은 이 카테고리에 있는 상품만 사는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지정 카테고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온 음료 카테고리가 있다고 하면 이온 음료 카테고리에 내가 토레타 상품을 넣어줘야만 이에 해당하는 상품이 노출될 수가 있지, 그게 아니면은 노출될 수가 없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조사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하는 회사의 제조사와 브랜드가 있겠죠. 모델명도 있을 거고, 그 해당하는 거에 대해서 내용을 꼭 적어달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속성이라고 있는데, 이 속성이라는 거는 카테고리에 따라 가지고 속성이 달라지게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토레타 같은 경우에 나올 수 있는 속성이 몇 밀리인지 또는 몇 개 입인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속성으로 선택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제가 모자를 팔아요. 모자를 팝니다. 근데 이 모자가 볼캡이에요. 볼캡인 경우가 속성으로 해서 내가 만약에 모자를 검색했는데 속성이라고 하는 필터 부분에 그 해당하는 볼캡이라는 걸 체크하고 여성용이라는 걸 체크를 해가지고 내 상품을 탁월하게 볼 수 있게 하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 위치가 예를 들어서 샤워기 같은 경우에는 부가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수압 상승, 절수, 물줄기 변경, 녹물 제거, 헤드 각도 조절이라고 하는 것이 속성 값이에요. 그래서 해당하는 상품을 등록을 할 때 상품에 따라 가지고 속성 값들이 다 다르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속성 값을 입력하는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곳에서는 내가 최대한 그 해당하는 위치에 잘 맞게 속성의 내용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 내용들을 잘 채워주게 되면 여기에 있는 세부 가산점들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부분들의 대부분들이 다 상품을 등록할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거의 적합도 점수에 들어가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제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상품명과 카테고리, 그리고 이벤트 필드라고 있는데요. 이 이벤트 필드 같은 경우에는 상품을 보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는 어떻게 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이벤트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죠. 이벤트. 요 글씨가 적히기만 해도 1점의 가산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벤트를 하는 게 없다 하더라도 이벤트를 적어 주시는 게 좋겠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이벤트는 뭐가 있을까요? 네이버가 우리 네이버 페이로 구매했는 고객에게 1%씩 그 네이버 페이 포인트를 주거든요. 그냥 기본으로 우리가 안 줘도. 그래서 네이버 페이 포인트 지급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기본으로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1점의 가산점을 받아가시는 거죠. 그리고 브랜드 제조사명 쓰는 칸에 내용만 잘 채워주셔도 가산점 3점. 만약에 내가 지금 파는 거는 브랜드도 없고 제조사도 사실 좀 어딘지 모르겠다, 중국에서 갖고 와서 이러는 경우에는 여러분 회사 이름이 뭐 개수의 나무 뭐 이런 쇼핑몰이라고 한다, 개수의 상점이라고 한다, 그럼 개수의 상점 OEM 협력사 이런 식으로라도 적어주시면 가산점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매 데이터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요건 조금 이따가 얘기하고, 상품 이미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 상품 이미지라고 하는 부분이 말 그대로 상품을 등록하는 당시에 보여지는 요 대표 이미지를 얘기를 합니다. 요 대표 이미지가 가로 세로 1000 곱하기 1000 정사각형 이미지를 최소 3개까지는 넣어주시면 좋아요. 많을 때는 5개까지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상품 이미지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깔끔하게 배경이 하얀 걸로 해가지고 상품만 딱 이렇게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그렇게 올리지 않는다라고 하신다면 해당하는 내가 지금 등록하는 상품에 대해 가지고 잘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로 고화질의 이미지를 넣어주는 것을 상품 이미지에 가산점 3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상품을 등록할 때마다 해당하는 카테고리 또는 키워드에 따라 가지고 속성 값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만약에 있다면 정확하게 잘 입력해 주시면 가산점 2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가격 비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상품 등록을 했을 때 이 해당하는 상품이 가격 비교가 되는 상품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토레타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토레타를 판매하는 다른 판매자들이 있어요. 이 판매자들하고 내 상품을 같이 묶는 거예요. 같이 묶어가지고 내가 여기 상품으로 들어가서 최저가로 노출을 해주면 제가 제일 잘 팔리겠죠. 그래서 어쨌든 가격은 어쨌든 간에 가격 비교를 상품이 묶이게 등록만 해주시게 된다면 가산점 2점을 받아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구매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인기도 점수예요. 그래서 구매평이 하나 붙을 때마다 2점씩 가산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매 데이터라는 게 있는데 구매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쇼핑몰에서 상품을 보시다 보면 하단에 평균 배송 기간은 이 정도가 된다. 그래서 1일 이내에는 이 정도 배송이 되고 2일 이내에는 이 정도 배송 완료가 된다라는 것이 나와 있죠. 이 부분이 구매 데이터예요. 저게 안 나오게 할 수 있거든요. 저게 안 나오게 하면 가산점이 없는 거고요. 나오게 하면 가산점이 3점이 있는 건데 디폴트 값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마이너스 점수 받을 필요 없이 3점을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타 태그 정보라고 나와 있는 것과 모바일 대응, 상품 정보 구성, 요건 3개는 같이 엮어가지고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메타 태그 정보, 태그 메타 정보라고 되어 있는 거, 그리고 모바일 대응, 상품 정보 구성. 요 3개는 체크를 해두시라고 하는 이유가 상품 페이지를 블로그 형태처럼 이미지와 텍스트로 같이 작성을 해주시면 가산점을 4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페이지에 텍스트와 이미지를 같이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조금 더 SEO가 좋으시려면 상품 페이지 내용에다가 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 가지고 들어가는 키워드들, 예를 들어서 샤워기를 판다 라고 하면 수압 상승되는 샤워기 지금까지 찾으셨죠? 이거를 해바라기 형태와 그리고 필터도 교체할 수 있는 형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준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타이핑을 만약에 해주셨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말했던 부분에서 샤워기라는 키워드에서 같이 쓸 수 있는 좋았었던 키워드들을 문장으로 제가 다 타이핑해서 넣었죠. 그러니까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이 봤을 때, 검색 로봇이 봤을 때, 아, 이 판매 페이지는 정말 샤워기를 파는 거구나, 그리고 고객들이 원하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판매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가산 점수를 더 주는 게 1번이고, 2번은 모바일에서 로딩 속도가 빠릅니다. 이미지와 텍스트를 같이 어우러지게 만들어주면. 그래서 모바일 대응과 메타 태그 정보와 상품 정보 구성, 이 세 가지의 내용들은 다 상품 페이지를 블로그 형태로 작성을 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통 이미지를 절대 넣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구매 옵션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구매 옵션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품을 등록하실 때 옵션이 없게 등록을 하시면 가산점 1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 얘기를 하는 거고, 결제라고 하는 거는 네이버 페이 결제가 가능하면 그냥 기본으로 주는 1점의 점수. 배송은 여러분들이 배송 24시간이라고 적어주세요. 배송은 주문이 들어오고 나서 48시간 이내에 출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핸드메이드 제품이고 해가지고 48시간 이내에 출고를 못한다, 그런 경우에는 배송 지연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 주문 들어오고 나서 48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출고도 안 하고 반응도 안 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점입니다. 그게 여기 있는 신용도 점수라고 하는 곳에서 마이너스 1점씩 되겠습니다. 주문이 10개가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 48시간 내에 이 10개의 주문을 다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럼 마이너스 10점입니다. 하루당. 다음날 되면 또 10점이 붙고, 다음날 되면 또 10점이 붙고, 계속 붙겠죠. 그래서 상품이 늦어질 때는 배송 지연 예고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객 대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고객 대응이라고 하는 거는 고객과 문의가 생겼을 때 고객에게서 오는 뭐 반품이나 뭐 문의나 이런 처리들을 24시간 이내에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것, 이걸 가지고 고객 대응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고객이 문의를 했는데 24시간 내에 답변을 안 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점입니다. 그게 다 페널티 점수로 들어가게 돼요. 그게 다 신용도 점수고요. 잘해주시면 가산점 1점씩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점수가 있는 스팸 어뷰즈라고 하는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스팸 어뷰즈라고 해가지고 설명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은 상품과 관련 없는 정보를 상품 정보에 포함할 경우에, 그리고 처리 규칙에 따라서 랭킹에 불이익을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팸성 키워드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케아 텀블러가 너무 키워드가 좋아요. 아니면 스타벅스 텀블러가 키워드가 너무 좋아요. 근데 내가 파는 거는 스타벅스 텀블러가 아니에요. 근데 스타벅스 텀블러랑 비슷한 개순의 텀블러,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스타벅스라고 하는 키워드를 스팸으로 쓴 거죠. 내가 쓸 수 없는 키워드인데 쓴 거잖아요. 그런 경우 마이너스가 됩니다. 또는 제재가 가해질 수 있어요. 지재권 침해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뷰즈라고 하는 거는 우리 불법 클릭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나, 예를 들어서 지혜님이 상품을 올렸는데 지혜님의 상품을 판매가 좀 돼야지 인기도 점수가 올라가서 점수가 좋아진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지혜님이 예를 들어서 혜리님을 만난 거예요. 혜리님이랑 같은 장소에 이렇게 있어요. 오늘 나 상품 올렸는데 혜리씨 하나만 구매해주면 안 돼? 우리 이거 순위 좀 올려보자 라고 했어요. 근데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같은 IP로 들어갔죠. 지금 같은 컴퓨터에 같은 IP죠. 그러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어뷰즈, 한마디로 불법 조작을 해가지고 순위를 올리려는 행위를 한 경우에 여러분들에게 페널티 점수 또는
퇴점당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자주 이런 일을 발생을 했는 경우, 이게 바로 적합도 점수에 가장 큰 관련도가 있는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상품을 등록하시는 당시에 여러분들이 조심만 하신다면 만점을 받으시는 30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점을 받기 위해서 상품 등록하기 위해 우리는 미리 이런 내용들을 준비해야 돼요. 일단 제일 첫 번째, 상품 이미지를 가로 세로 1000 곱하기 1000 정사각형 이미지로 해가지고 최소 1개, 최대 5개까지 준비를 해주세요. 평탄은 3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상세 페이지 이미지는요, 너비를 860으로 했는 이미지인데 텍스트와 이미지가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있는 페이지로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저는 포토샵을 잘하니까 포토샵으로 상세 페이지를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놔요. 여기 보면은 작은 이미지들 보이시죠? 되게 작은 거, 여기가 다 글씨를 쓴 거예요. 다 글씨를 쓰고 제가 이걸 상품 페이지를 길쭉하게 만들어서 중간중간에 다 이런 글씨들을 다 그냥 디자인도 안 하고 썼어요. 그 이유는 저 부분을 다 잘라서 상품 페이지 넣는 칸에다가 이 이미지를 1번부터 28번까지 싹 다 집어넣어 놓고, 지금 여기 있는 5번에 타이핑이 되어 있는 글씨를, 이 글씨를 보면서 그 스마트 에디트 창에다가 타이핑을 하는 거예요. 여기 써 있는 글씨 그대로 타이핑을 한 다음에 이 이미지를 삭제해요. 그러면은 이미지 텍스트 형태로 해가지고 만들어지거든요. 왜 이렇게 귀찮게 포토샵에서 다 해서 오냐, 그냥 이미지만 가져다가 하면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제가 아무리 문장력이 좋아도요, 위에서 쓸 말 다 쓰고 나면은 끝이에요. 더 이상 쓸 말이 안 떠올라요. 그래서 아예 상세 페이지 만들 때부터 스토리텔링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같이 놀아서 같이 쓰시면 너무 좋죠. 뭐 이런 내용들을 다 쓰고, 얘는 뭐 이런 식으로 놀고 있네요. 노는 거 보니까 너무 좋다고 하네요. 뭐 이런 텍스트를 다 쓰는 거예요, 미리. 포토샵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다 잘라서 이렇게 준비를 해오면 상품 등록하는 시간이 굉장히 축소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지랑 텍스트 형태로 해가지고 미리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놓고요. 그리고 상품 등록하는 그 내용들을 미리 엑셀 파일로 다 만들어서 준비를 해놓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상품 등록을 하는 내용에 대해 가지고 실습도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시기 전에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게 말씀드렸던 3가지 무엇이었죠? 첫 번째,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네, 상품 대표 이미지 1개에서 5개 사이. 두 번째, 만약에 있으면 더 좋은 거는요, 동영상도 있으면 좋습니다. 동영상 1분 이내. 동영상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였죠? 상품 페이지를 준비해 주고, 세 번째, 상품이 준비가 일단 돼야 되죠. 근데 상품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 상품에 대한 등록 정보를 준비를 해줘야 돼서 저희가 이거는 엑셀 파일로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